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를 관리하시려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여러가지 메뉴를 이용해야 해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윈도우 10의 PC 상태 검사를 이용해서 컴퓨터 관리를 위한 모든 기능을 한 곳에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시작 버튼을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P 부분에 PC 상태 검사라고 있죠. 자, 이 PC 상태 검사 누릅니다. 자, 그러면 PC 상태 한눈에 보기라고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자, 이 메뉴가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윈도우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윈도우 업데이트도 이 PC 상태 검사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 상태 한눈에 보기.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 PC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아래쪽에 메모리와 그 다음에 저장 공간이 나오죠. 자, 그 다음 이 컴퓨터를 포맷한 지 1년 미만이라고 지금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윈도우 11 소개라고 해서 이 PC가 시스템 요구사항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11을 출시했죠. 그런데 아직은 초창기라서 드라이버가 없는 것도 있고 아직은 약간은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 11은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업데이트하기를 권하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이 윈도우 11을 쓰시려면 시스템이 받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윈도우 11을 깔 수 있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깔 수 없는 시스템인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윈도우 10을 정식 버전으로 쓰시는 분들은 무료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바로 업그레이드는 하지 마시고요. 잠시 보시고 윈도우 11이 안정화됐다 생각하시면 그때 업그레이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제 컴퓨터가 윈도우 11을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합니다. 자, 이 PC는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안 부팅을 지원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윈도우 11은 메인보드에서 TMP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메인보드에서 암호나 암호화키를 보관하는 칩이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예전 메인보드는 이런 것들을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TMP 모드를 지원을 하는 메인보드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예전 보드더라도 메인보드의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하면 TMP 모드를 지원해서 윈도우 11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 컴퓨터 사양을 보셔야 되겠어요. 자, 지금 여기서 결과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PC 보안 부팅 지원해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저는 TMP 2.0 사용하도록 설정했다고 하죠. 자, 그러면 메인보드에 가서 보안 부팅 하게끔 바이오스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최신 메인보드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좀 복잡하죠. 자, 그리고 그 아래는 이 PC에서 윈도우 11을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을 보여주게 됩니다. 최소 4기가 이상의 메모리가 있다고 나오고 저장소는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고 나오고 코어의 숫자도 얼마 이상 돼야 된다고 나오죠. 클럭 속도도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이 정도의 사양을 갖춘다면 윈도우 11을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윈도우 업데이트라고 나오죠. 자, 지금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를 눌러 주시게 되면 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업데이트 버전이 여기 보여지게 되죠. 21H1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윈도우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업데이트를 어디까지 했는지 이런 식으로 숫자로 보여주게 되겠어요. 자, 윈도우 업데이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데이트가 지금 최신 상태라고 나오죠. 자, 만약에 여기 최신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각각 설정해서 따로따로 들어가서 하셔야 되는데 이 PC 상태 검사 기능을 이용하면 이 창 하나에서 모두 해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최신 상태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때는 여기 있는 업데이트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 최신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사용 가능한 업데이트가 있다고 나오죠. 자, 그리고 지금 설치 중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업데이트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윈도우 업데이트는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를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여러가지 새로운 바이러스라든지 오류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처를 하시려면 이렇게 업데이트를 최신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저장소 용량이라고 나오죠. 자, 지금 30%가 차 있다고 나옵니다. 참이라고 해서 나오죠. 자, 눌러보시면 30%로 가득 찼습니다. 자, 얼마 남았습니다. 이 드라이버에는
파일과 앱 및 윈도우가 포함되어 있다고 나오죠. 자, 옆에 보면 저장소 설정 관리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설정에서 나오는 저장소 기능이 또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저장소에서 저장소 센스는 임시 파일, 휴지통의 컨텐츠 등과 같은 필요하지 않은 파일을 제거해서 공간을 자동 확보한다고 하죠. 자, 이런 것도 일일이 관리하기 귀찮으시면 이렇게 켬으로 해 놓으시게 되면 임시 파일이나 휴지통에 있는 여러 가지 필요 없는 컨텐츠들을 알아서 자동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내 컴퓨터 드라이브에 있는 여러 가지 앱이라든지 파일이라든지 문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앱이 45.6기가가 되어 있고요. 데스크톱 바탕화면에 40기가 정도가 올라가 있네요. 자, 임시 파일이 있고 문서, 그 다음에 다른 기타 파일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앱 및 기능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을 한 번에 다 보여주죠. 자, 이런 것들도 설정해서 일일이 찾으셔야 되는데 이 PC 상태 검사에서 하시면 연결돼서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필요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 보시면 EU 폐기물 재활용 정보라고 나오네요. 자, 저는 유럽에 살지 않죠? EU 폐기물 재활용 정보가 저한테는 필요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은 제거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이용을 하신다든지 뭐 여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하시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이렇게 제거를 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뭘까요? 터치 앤 NX 키, 베라포트 이런 것들은 전부 뭡니까? 공공기관에 들어가면 설치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죠. 이런 것들은 컴퓨터 속도를 느리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인터넷 쇼핑, 공공기관에 접속을 많이 안 하실 경우에는 지우시면 좀 더 쾌적하게 컴퓨터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 지우면 이제 그런 곳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접속을 하면 다시 또 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우셔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가끔 인터넷 뱅킹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다 들어갈 때 또 설치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지우시면 부팅 속도라든지 컴퓨터 사용을 할 때 속도가 많이 개선이 됩니다. 자, 여기 또 있네요. 위즈베라라고 또 나오죠. 자,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필요하실 때는 삭제해서 좀 더 빠르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엑스박스 이런 것들은 게임이죠. 이런 게임들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구태여 설치되어 있을 필요가 없죠. 자, 이런 것들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제거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윈도우 기본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제거가 되는 것들은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소 용량 관리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시작 시간이라고 나옵니다. 자, 눌러 보시게 되면 설치한 앱 수, 프로세서 속도, 저장소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죠. 자, 시작 프로그램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또 설정창이 열려서 시작 프로그램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시동을 할 때 기본적으로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내가 원하지 않는 건데 실행이 되는 거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코타나라고 나오죠. 자, 이 기능은 아직은 아시아권에는 제공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음성 인식을 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건데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윈도우에 기본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울 수는 없고요. 끌 수는 있어요. 자, 이 코타나는 한글 언어권에서는 뭐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 끄세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라도 컴퓨터가 로딩 될 때 속도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필요 없는 거 끄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카톡도 컴퓨터를 키면 자동 실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로딩 되는 시간이 걸리죠. 이런 카톡은 내가 필요할 때만 실행을 하면 되는 거지 컴퓨터를 키자마자 자동 실행되는 거는 시동 속도에 영향을 주니까 이런 것도 꺼놓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스카이프 같은 거는 위성통신인데 이것도 뭐 거의 쓰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것도 끄고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빙 월페이퍼는 바탕화면을 바꿔주는 건데 이것도 필요 없으시면 끄도록 하시고요. 여기 있는 애니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 없으면 끄시고 그 다음에 안내앱이라고 있죠. 자, 이것도 인터넷 뱅킹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깔리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뭐 알약을 쓰신다든지
이런 V3 외의 걸 쓰실 때는 이게 구태여 켜 있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충돌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랩을 기본 바이러스 프로그램으로 쓰시는 때는 상관이 없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라든지 또는 알약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이거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PC 상태 검사에서 연결할 수 있는 부가적인 기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소 용량 메뉴에서 저장소 설정 관리 아까 했었죠?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세요. 자, 그러면 드라이브 최적화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으면 컴퓨터가 그 자료를 읽을 때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 최적화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좀 더 깔끔한 정리를 해서 컴퓨터 속도를 좀 더 빠르게 만들고 에러율도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OS가 깔려있는 드라이브라든지 또는 저장 공간으로 드라이브를 또 하나 설치를 하셨을 경우에 이런 드라이브들을 최적화를 시켜주면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전체 저장소의 사용량들을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다른 드라이브의 저장소 사용량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USB라든지 또는 설치되어 있는 여러 드라이브들의 저장 공간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C 드라이브가 이 용량인데 이 중에서 이만큼 쓰고 요만큼 남아있죠. 자, 이 드라이브도 마찬가지고요. USB도 전부 보여주게 되겠죠. 여기 있는 각 드라이브도 좀 전과 같이 이렇게 누르시면 어떤 파일이 얼마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기타가 뭔지 알아볼 때는 기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다 일일이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그 파일이 뭔지 알아볼 때는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그 폴더가 아예 뜨게 돼요. 그러면서 한꺼번에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의 PC 상태 검사 메뉴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를 관리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메뉴가 몇 개 되지 않지만 카테고리 구조로 돼 있어서 하단으로 들어가면서 좀 더 세부적인 조절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면서 창 하나에서 여러 가지를 관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